안녕하세요. 지금 내 인생 신호등은 적신호일까 녹신호일까? 세 분의 만신을 모시고 심층 탐구해보는 시간. 정재용의 인생 신호등!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천왕신궁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아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금이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요. 금빛 기운을 마구 몰고 다니는 가수 금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힘들어. 아닙니다. 예, 예. 너무 솔직하죠? 네. 나이 든 거는 못 좋습니다. 속여. 아 진짜. 네. 나이 든 건 못 속여. 좀 편한 대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할아버지 목소리 나올 텐데. 아이고. 편하게 해주세요. 많이 긴장돼요. 아니,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게 네. 우리 프로가 프로인 만큼 예. 고민거리가 또 많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예. 진짜 많아요. 제가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좀 자기애가 좀 강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저 혼자 생각하고 좀 혼자 해결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선생님들을 좀 자주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뭘 여쭤봐야 될지 막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스타트. 왔어. 본인은 이쪽 계통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쪽 계통이 뭐 다 우리와 같은 뭐 사주를 지니셨다고 하지만 조금 그 기운이 조금 약하세요. 어디를 가라 그러면 사주가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을 해야 되거나 약간 선생님이 해야 될 팔자도 있어요. 외골수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내 멘토가 없는 거야. 나는 앞길만 나만 열심히 하면 저 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옆은 보진 않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단점이고, 그리고 본인 좀 컨셉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바꾸실 그런 뭐라 그러지 고민이 있으세요? 컨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래는 항상 긴색 머리에 검정 머리에 이렇게 했었는데 옷도 좀 타이트하게 항상 입고 이랬는데 요번에 좀 변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단발이거든요. 자르고 염색을 이렇게 탈색을 확 해버린 거거든요. 한번 변화를 좀 주고 더 해야 되나요? 저는 약간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거는 가볍다는 뜻은 아닌데 약간 발랄? 요거보다는 그쪽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번 주에 너무 발랄하셔서. 저기 계약을 하실 게 있으신 건지. 근데 저는요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치면요 조금 낮은 회사를 추천드릴게요. 오. 왜냐면 용꼬리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본인을 들들 볶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면 조금 뭐라 그래 인지도가 낮은 회사? 조금 거기서 뱀대가리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성격을 막 비춰 봤을 때는 더 추천드려요. 제 저는.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그게 다 보여요, 선생님? 모르겠죠 지금 뭐. 다 보시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하죠. 다 보시더라고요. 목이 매네. 네. 그래. 일단은 원래 처음부터 이 연예계 계통이라든지 예술 계통으로 올 생각이었어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연예인은 솔직히 아니었고요. 그 뮤지컬 할 때까지만 해도 뭐 가수가 되겠다,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은 없었고 그냥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가 좀 강했었죠. 본인은 이제 27살 때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27살 때 이후로.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고수해왔던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변화를 자꾸 꿈꾸게 되고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서 30살, 31 딱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진로가 변경되는 거. 예. 찾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기로점이 서 있던 거는 27살이었고 뭔가가 맞아요. 정말 변화를 했던 시기는 30살, 31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가 네. 제일 트로트. 그러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겁도 많이 났고 저 겁이 많아요. 괜히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에 새로운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겁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너무 겁이 그런데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하긴 했는데 하고 나서도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후회도 많이 됐던 길이기도 해요.
괜한 짓을 하지 않았나? 괜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이때까지 인생의 주인공의 맛을 보지를 못했어. 내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내 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1등을 갈구를 하고 뭔가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걸 갈구를 하지만 지금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지침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작년에 뭔가가 내가 원래 있던 것에서 뭔가 변화를 줬던 건지, 뭐 소속사가 변화가 됐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또 하는 시기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약간은 아직은 더딘 시기라고 생각해. 더딘 시기. 응, 열정만 있지 결과물은 없는 시기다. 응, 그래서 향후 2년에서 3년은 좀 지치지 말고 조금 더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애는 젬병이다. 상당히 격하게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시는 거 맞죠? 아직은 잘못- 제가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래도 막연하게 솔직히 그래도 한 40 전에는 전후로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연애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물론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마다 연애가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은 유달리 연애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알콩달콩하는 연애를 꿈꾸기도 하지만 내 연애는 알콩달콩한 연애가 안 된다고. 왜 그런 거죠? 머리를 너무 써서 그런가? 그렇죠. 왜냐하면 연애를 하려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뭐냐면 우리 언니는 연애를 머리로 해요. 그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적인 연애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자꾸 이렇게 찾아. 하나에 이 사람 행동 하나에 이 사람 말투 하나에 자꾸 나 혼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훅 빠지고 싶은데도 훅 빠지지를 못해. 내가 혼자서 너무 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지쳐버려. 그래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거를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의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확 못 두고. 그러니까 그 성격 안 고치면 연애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노처를 늙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성격 좀 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소개팅 같은 거 딱 했는데 저 사람이다.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겠죠? 안 와요. 팩트야, 팩트. 저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노처녀로 늙은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첫눈에 뿅 이건 없어. 없어요. 없다고요? 응. 사람을 만나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후하고 이 사람이 진지하고 이 사람의 장점을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지. 본인은 그런 걸 꿈꿔야죠. 와. 응. 그런 걸 꿈꿔야죠. 너무 첫눈에 세다. 반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은 나한테 안 꽂혀있는데 내 혼자서 꽂혔어. 그러면 그건 뭐야? 미저리가 되는 거지. 짝사랑. 그렇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상대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게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있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가? 걸까? 나한테 커피를 사준 건가? 그냥 사준 건가?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 의심을 버려야 돼. 그래요? 물론 사람이 호박 빠져가지고 그 사람만 믿고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을 너무 믿어도 탈이지만 이게 뭐냐면 못 믿는 것도 탈이 된다는 거죠. 조금 괴로워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사람이 좋고 막 그냥 친구들도 좋고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조금 하면서 조금 그런 게 조금 많이 생겼어요. 사람한테 뒤어서 그렇지 뭐. 인간한테 그게 뒤어서. 조금-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지막 연애가. 내가 많이 힘들었다. 자, 우리 금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성씨가 금씨는 아니죠? 네. 어. 김유나예요. 그렇죠. 김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다마는 너무 아까도 얘기했듯 버거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은 다리를 건너서 가고는 있다만 그 다리가 어쩔 때는 첨벙첨벙처럼 이렇게 튼튼한 다리도 있다가 부실한 다리도 있다가 이게 너무 높고 낮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꾸 좌절도 했다가 아니야 용기 내야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나 혼자
다독이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주변에서 뭐 본인이 인덕이 좋아갖고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인덕이 좋아갖고 누가 그래 잘한다 해주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 내가 그냥 난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될 거야 이 마음가짐으로 여태까지는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나이로 어쨌든 30대 후반이 접어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 재작년서부터 36살부터 내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그 아까 계약서 이런 문서보다는 집의 이동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집 자리의 변동이라든가 뭔가 내가 이 터전에서 떠나서 다른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그나마 조금 뭔가 활동적으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전에 비해서는 바삐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성에 안 차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나는 이만큼 역량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요만큼밖에 못 보여주니까 그게 어쩔 때는 짜증이 나. 그 짜증나요. 난 이만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거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때 그게 앞으로의 백보가 될 수 있고 천보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이 남들한테 내색을 안 하지만 나 혼자 급하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게 내 조바심이 내서 내 마음의 병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금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조증이. 조증이라고요? 우울증은 없고 조증만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 우울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울증이나 네. 조울증 이런 부분을 조금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벽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인덕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누구한테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맺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본인 자신이 좀 털어낼 수 있게 뭔가 어떤 소통의 달이라든가 출구를 찾으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증 이런 것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금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막 뭐 장윤정 씨처럼 대박 친다 이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박 나야 되는데. 아니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해서 장윤정이나 뭐 다른 뭐 트로트 가수처럼 응? 대박 난다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미안해요. 근데 본인 자체가 조금 더 이거보다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나 자신을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 자해를 하는 게 긋고 마시고 이게 자해가 아니거든. 나를 스스로 자학하는 것도 자해야. 그게 제일 큰 무서운 병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데 있어 큰 디딤돌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까지는 조금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안정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내년으로 봤을 때 상반기 지나고 7월달, 8월달, 9월달쯤에는 뭔가 내가 또 다른 앨범이 됐든 나만의 뭐 곡이 됐든 뭔가 바뀌는 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기회를 잘 잡아보셔서 내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좀 컨셉은 바꿔야 될 것 같아. 본인은 10대, 20대, 30대는 그닥 큰 성과가 없어. 조금 41살 수가 넘어서야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빛이 나고 도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윤정 씨만큼 되긴 힘들다. 알겠지? 진짜? 하지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든 계속 있을 거는 같아요. 예. 내가 정말 뭐 유명해서 나를 찾고 이게 아니라 내가 두드린다면 내가 어디든 무대에 설 곳은 있으나 나를 알아서 먼저 찾아주는 이는 조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면 때려칠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뭐냐면은 3년 정도 뒤가 되면은 빛을 볼 일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이후로는 찾아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히트곡이 빵 떠져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거는 있어 보여요. 힘내세요. 그러면은 3년 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본인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씀씀이가 그렇게 되게 똑부러지게 막 체계적이진 않아 보여요, 본인. 구멍도 조금 있으시고. 저 많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나가니까 많이.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에다 씀씀이가 그렇게 크신지? 저 모르겠어요. 저 별로 뭐 먹는 거. 저는 술을 먹지도 않거든요. 퍼주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외모인데요? 아 그러니까 걔 좀 사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사먹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네. 퍼주는 거 진짜 좋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또 그렇게 나가고. 여행도 좋아하세요? 아니 여행도 잘 안 가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뭐 혼자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자기 하신다고 개발. 했잖아요. 외골수적으로 네. 저 진짜 그러거든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막 뭐 댄스 학원 다니고 노래 레슨 받으러 다니고 작곡하겠다고 막 지금 작곡도 배우고 있고 좀 그러거든요. 선생님들 눈빛이 다.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본인이 어찌됐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프로그램이 됐든 작은 프로든 뭐가 됐든 뭐 지금 섭외라든가 뭔가 얘기가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요? 네. 새로 들어오는 거야? 네. 새로 얘기 오고 있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음력으로 몇 5월 개가 달이거든요. 있긴 한데. 5월 달인데 5월 달이 지나고 나서 5월 끝자락이나 6월 달 음력으로 6월 달 들어서면 뭔가 내가 고정적으로 하나가 더 뭐라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안 뭔가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잡아보셔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TV가 됐든 뭐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고정 채널이 됐든 뭐 많잖아요. 요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뭐가 하나를 내가 조금 우리 정재용 씨처럼 이런 MC는 아니어도 서포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좀 해보시면 그게 나한테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되는 기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두 개만 더. 하나는 해외 쪽인 게 하나가 있고. 아니요, 국내. 국내예요? 아, 뭐지? 지방일 것 같아. 아, 있긴 있구나. 그래요? 지금 뭐가 아니, 이렇게. 저도 잘 지방이요? 그것도 뭐 어디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예를 들면 그쪽일 것 같아요. 제 그래요? 느낌은. 네. 이야, 지방 방송. 네. 그래서 뭔가 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 진짜요? 그리고 본인이 내 이름을 더 떨치고 난 뒤에 떳떳하게 결혼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 그 되게 강해요. 네. 솔직히 그게 좀 더 커요. 네.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저는-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이제 나이가 이제 찾고 이제 하니까 왜 결혼은 안 해? 결혼 이제 해야지. 이제 뭐 주름 생기면 어떡해? 이러는데 좀 아직은 조금 그래요. 좀 그렇게 되면 좀 주변을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조금 희생해야 되는 되는. 것들 희생이 좀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결혼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욕심에는 마음 전에는 가고 싶어서 빨리 욕심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요. 저는 저도 그 생각이 네.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흔 전에 성공하면 되죠, 뭐. 아니 마흔 이후 하잖아요. 아니 아니, 마흔 성공은 40대 하고 망하는 건 50대 해도 되잖아. 본인 얘기네, 본인 얘기. 자폭이야. 자폭. 아니, 그 말씀하고 싶었던 거. 그렇죠. 본인은 금전이나 명예, 즉 이름을 떨쳐야지 사랑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주가 조금 있어서 들어올 때 훅 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훅 같이 나가고. 남자도 같이요? 저 진짜 힘들 땐 진짜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저를 악의 구렁텅이로 다 주변 사람들이 막 왜 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어 이런 느낌이 또 있다가 또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또 행복하고 그런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당부시키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뭐 이런 문서 변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시비송사가 붙는다든지 뭔가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를 한다든가 집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차에도 어찌 보면 그걸로 머리 아플 일이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사거나 내 이름으로 뭘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거나 계약건 말고 본인 방송하는 그런 연예적인 활동 말고 그 외적으로 집의 문서라든가 집의 변동수라든가 차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좀 내년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걸로 괜히 머리 아플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만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좋은 얘기는요 참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쁜 얘기는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은 사람들의 우환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신 양반이 그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우환이 더 들어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 들으지 마시고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말씀은. 그리고 건강으로도 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 이게 암은 아니고 이게 뭐지? 결석? 돌, 담석, 담석? 결석 뭐 이런 거 있잖아. 신장 쪽이라든가 이런 그런 잘 생기는 부위 결석은 아닐 텐데. 신장 쪽이라든가 이런 요로결석 뭐 이런 돌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본인이 보기에는 뭐 내가 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지만 겉으로 보여지기만 건강 관리를 하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막 사는 것 같아. 저 되게 허약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오장육부 다 약해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너무 막 사는 것처럼 몸이 그래. 그래서 그런 관리 그런 생식기 계통이죠. 그런 여성 질환 이거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신장, 방광 이런 쪽 관리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망가졌을 때 그 회복력이 속도가 너무 늦어. 본인이. 그러니까는 약간 허약 체질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관리를 해라.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병해진 건데. 어차피 유튜브 영상 나가니까 유튜브 영상 보닐 거니까 찾아봐요. 거기 답 다 있을 거니까. 그리고 메모해갖고 오면 되지 뭘. 이거 펜 갖고 올 걸 지금 너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 듣는 동안. 네, 어쨌거나 그럼 답답한 마음 싹 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만신님들 그리고 금윤아 씨. 금손 나비 씨? 금손주 나비 씨?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정재용의 인생 시원해!